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모두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우리 지역 연휴 정보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먼저 운전하는 분들은 주차 정보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천안시는 연휴 기간 불당동 주차타워를 비롯해 공영 주차장 10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온양 전통시장과 온양온천역 풍물 5일장, 세종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됩니다. 연휴 기간 가볼 만한 곳 찾는 분들도 많죠. 천안 홍대용 과학관과 천안박물관, 유관순 열사 기념관, 서구 이동영 기념관 등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 운영합니다.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도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당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 천안의료원, 충무병원, 현대병원 등 모두 6곳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119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각 자치단체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로와 교통 등 각종 민원에 대응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요환입니다. 아산 도고면에는 코미디홀과 온천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지만 정작 도고 지역 활성화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산 코미디홀과 지역단체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 코미디 전시관과 주말마다 코미디 공연이 열리는 아산 코미디홀. 낭만이 가득한 철길을 달릴 수 있는 레일바이크를 비롯해 전통 방식으로 옹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옹기체험관과 피로를 녹여주는 유황 온천까지 모두 아산 도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 도고 지역 활성화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와 지역 단체, 주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자연과 공연, 그리고 체험까지 머무를 수 있는 도고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코미디홀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차례씩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프리마켓을 열고 각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관광지를 잇는 패키지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도고만의 매력을 알릴 계획입니다. 사실 뭐 체험하거나 어디 관광을 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시잖아요. 멀리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아산 안에 우리 도고 안으로 와서 자연도 느끼고 또 웃음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해요.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홍보 등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지들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고 왔을 때 코미디 클럽만 오는 게 아니라 또 같이 하니까 옹기체험관도 오고 또 옹기체험관 와는 단체들이 또 코미디 클럽을 오고 또 코미디 클럽 옹기하고 이렇게 지역 단체하고 기관하고 함께 했을 때 이 시너지 효과는 아산시 역시 관광지 시설 보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두 곳을 들리고 세 곳을 들리고 그러면서 이 아산 도고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도고 주민분들 다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프리마켓 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상생 협력이 도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활문화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축제 참여를 꾀한다는 건데요. 처음으로 장소를 옮기는 흥타령 춤축제에 대해선 축제의 틀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첫 선을 보인 천안 생활문화 박람회. 천안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참가팀을 지난해 51개에서 70개로 늘려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생활예술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거리예술 공연과 2개 구청에 마련된 한뼘 미술관도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영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 지원, 일상 속 문화 쉼터 제공,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발표한 주요 사업 계획에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참여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올해 처음 장소로 옮기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문화재단은 장소가 변경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며 축제의 규모와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차피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기존에 17번 했던 흥타령 축제를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은 이 밖에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로 예술의 전당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과 과제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갈수록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아산시가 빈집 활용 방안 찾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실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구도시민 온천동입니다. 주택가 사이로 빈집이 쉽게 눈에 띕니다. 낡고 노후화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더러 범죄 등 주민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아유, 나쁘죠. 여기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온양시내에서 살기는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낙후돼 있어요. 아산 지역에만 방치된 빈집이 1,150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산시가 올해 빈집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겁니다. 철거는 한 개동에 최대 1,500만 원을, 리모델링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부지는 3년 동안 주차장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리모델링집 역시 4년 동안 무상임대하게 됩니다. 다른 빈집 정비 사업까지 합하면 올해 모두 6곳이 정비될 예정으로 주거 생활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를 해서 그를 주차장이나 공용 목적 주차장이나 쌈지 공원으로 해서 휴게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 아산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를 통해 쌈지 주차장과 공원 등 17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9월까지 한국감정원과 함께 아산 지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둔포역 지역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둔포면입니다.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5천 세대 가까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2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 4곳에 중학교도 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 특성화 고등학교인 아산전자기계고가 전부입니다. 이에 따라 둔포 지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둔포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모두 114명. 둔포에 있는 특성화고에 진학한 7명을 제외하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아산 시내권 학교에 가는 것조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넘게 소요됩니다. 온양이랑 아산 쪽으로 가고 이사하거나 기숙사로 가니까 네. 아니 1시간씩 걸려가지고 간다고 아침부터. 여기에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급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 지역의 아파트가 모두 8천 세대까지 계획돼 있는 만큼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문계고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도 교육청이 발표한 오는 2022년까지
학교 신설 계획에 둔포 지역 인문계고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수요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고등학교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둔포 지역 인문계고 신설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입지가 원안인 세롬동에서 바로 옆 다정동으로 선회할 거란 소식에 세롬동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세종시는 또 다른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다시 세롬동에 건립하는 방안인데 최종 입지는 오는 3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롬동 주민들의 간담회장. 참석한 주민들은 자신들과 사전 협의 없이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입지 변경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와 우리 세롬동 통장님 포함해서 그 누구도 다정동으로 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세종시가 발표한 원안대로 세롬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매장 입지 변경이 검토됐던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안인 세롬동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되 주차장과 직매장을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예산 절감을 고려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200억 정도가 드는데 로컬푸드 매장만 만드는 데는 한 100억 내외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 쪽에 들어가는 100억을 일단 좀 세이브를 하자. 구체적으로는 3,500제곱미터 면적 중에서 2,000제곱미터는 지금처럼 주차장 용지로 놔두고 1,500제곱미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선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미 행복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복청과 잘 협의되더라도 의회 동의나 예산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는 3월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칫 민민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우려됐던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최종 입지와 건립 형태는 어떻게 결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국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동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국민 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200만 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국민 임대주택은 가재마을 1단지와 새뜸마을 8단지, 호려울마을 2단지, 그리고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입니다. 세종시를 상징하는 나무, 이른바 시목은 소나무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소나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도심 가로수 관리나 각종 조경 사업에 소나무 식재를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지 조성을 마친 조치원 서욱부 도시개발지구. 잘 정비된 도로 옆으로 가로수가 줄지어 식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느티나무입니다. 세종시 시목으로 지정된 소나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종시 읍면 지역에 식재된 가로수 중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에 불과합니다. 신도시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주로 이팝나무나 느티나무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BRT 도로를 중심으로 소나무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가 가로수 중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신도시가 9.8%로 읍면 지역보다 5.5%포인트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5.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거나 소나무 숲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시목으로 지정한 의미를 살려 소나무 식재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객도로, 산업단지, 학교, 도시개발사업, 시도 등등 가로수 및 등용사업에 소나무를 일정 비율 이상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도시 토질 특성상 소나무 식재가 비교적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도시에 식재된 가로수가 해마다 말라 죽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나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조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소나무고, 그 토질이나 이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소나무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도시에서도 소나무가 일부 구간은 조성할 필요성이 있죠. 세종시 산림 관계자도 신도시 가로수 중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생육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행복청이나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생육 환경에 적합한 수종 중심으로 식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경로당 이용 증가에 따른 운영 경비 상승으로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 경비를 증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달 1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회원 수별로 매달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 회원 수가 4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8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경로당 운영비 지급 확대로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ITX 세종역 설치 문제가 충청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생 발전의 초석이 될지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지 추진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인근 광역시도에 협력을 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자리에서 ITX 세종역 신설 구상을 밝히며 충청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를 낼 경우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도 연결하고 남쪽으로 부산으로도 연결되지만 그게 충북선을 거쳐서 충북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각 시도 입장이 잘 반영된 충청권 광역 동방계획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ITX 세종역 신설 구상은 조치원과 대전 사이에 있는 경부선 내판역에서 세종청사까지 약 10km 구간의 일반 철도를 신설하고 청사 중심부에 세종역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은 물론 향후 충북선이나 대전 세종광역철도와 연계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입니다. 관건은 충북과 대전의 입장입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돼 열린 회의에서도 ITX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KTX 오송역과 서대전역 이용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X 세종역 설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와 함께 인근 자치단체를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지가 세종역 설치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미 이관 세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재가 시설물 이관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관받을 시설물이 많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공공시설물 이관 차질은 LH의 시설물 관리 부재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물이 공사가 완료된 뒤 이관될 때까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이 넘게 LH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농구 볼때 같은 경우도 부식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다 녹이 빨갛게 쓸어가지고
있었고 망도 이미 뜯겨 있었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시민들께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하는 안전 그 방지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너무 노후되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LH는 민원 등으로 인한 일상적인 보수가 전부였습니다.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도 따로 없습니다.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상하반기 이제 저희가 행복청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뭐 봄맞이 환경 대청소라든지 환경 정비를 하라고 시행하는 문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당연히 제때 이관 절차가 진행될 리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가 인수해야 할 7차 공공시설물 9곳 가운데 5곳이 올해 6월로 미뤄졌고 4곳은 인수 시기가 아직도 미정입니다. 우리는 도로, 공원, 하천마다 다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LH는 2명인가 3명이서 컨트롤하고 한꺼번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인수점검특위는 이관이 다 돼서야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들이 쓴다는 그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그 시설물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하자 없는 시설물을 세종시에 넘겨서 세종 시민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에 대해 LH 측은 세종시와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이관될 시설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LH에서 세종시로 이관될 공공시설물은 모두 30개. 시민들이 제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